네, 특수부 검사로서 이름을 알렸던 홍만표 변호사, 그와 관련된 수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1억 5천 받았다 그랬는데 9억 줬다는 말도 나오고 과연 이 대목에서 많은 것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정은 차장과 함께요. 홍만표 변호사가 했다는 부동산 사업, 굉장히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부동산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 홍만표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부동산 위탁 관리 업체를 사실상 운영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무려 6시간 동안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 저희 채널A 사회부 기자가 이 건물로 들어갔는데 바로 이 사무실이 홍만표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자, 그 회사 홈페이지를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부동산이고 또 거기에 보면 화장품 회사도 있고요. 네. 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이달 6일에 갑자기 정관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금 흐름 추가를 받으면서 뭔가 갑자기 끼워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받고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홍 변호사가 소유한 걸로 돼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네. 보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홍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등록이 네. 돼 있고요. 그 변호사 사무장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홍 변호사 측과 굉장히 모종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 사실상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홍만표 변호사의 부인이 사내 이사를 맡고 있고 또 검찰 수사관 출신 사무장이 감사를 맡고 있다. 여 변호사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쯤 되면 홍만표 변호사가 깊게 가입한 걸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겁니까? 깊게 개입한 게 자기 건데요, 뭐 보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있죠. 부동산 관리회사 지금 빌딩 아마 관리해서 아까 그 화면에 나오는 그거 같은데요. 네. 보통 저 빌딩도 그 홍만표 변호사 소유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네. 보통 저런 부동산을 가지고 그 개인이 관리하면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게 뭐 임대라든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 부동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부인 사무장이 그러고 있다면은 네. 이거는 그냥 이름만 내세운 거지 네. 거의 뭐 홍만표 변호사의 소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네요. 네, 회사는. 알려진 것만 지금 30채에서 뭐 40채 정도 되는데 네. 지역도 뭐 충북, 천안, 경기 곳곳에 있습니다. 홍 네. 변호사가 평소에 내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싶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오피스텔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홍만표 변호사가 뭐 1년 한 해 동안 뭐 90억 넘게 수임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회사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100% 확인 아니지만 그럴 정황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홍만표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최유정 변호사보다는 이제 수사 속도가 좀 느립니다만 수임료 관련된 논란이 계속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네. 3억 했다가 9억 했다가 얘기들이 네. 많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정은호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기를 홍 변호사에게 9억 원을 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홍 변호사가 아니다. 내가 받았던 수임료는 1억 5천만 원이었다까지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시 정은호 대표가 홍만표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수임료가 지불이 된 것이 바로 정은호 씨의 원정 도박 그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카오와 필리핀의 마닐라 이런 곳을 다니면서 원정 도박을 뭐 이렇게 한 번 도박에 이른 액수가 3억, 14억, 30억 이럴 때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도매의 손길을 전관 변호사한테 요청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금액들을 다 모으면 뭐 300억대 도박이었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100억대 도박이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수임을 했고 여러 번 무혐의를 또 받아내는 과정에서 계속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줬다는 사람 쪽에서 보면은 한 9억쯤 준 것 같고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주장도 나오고 있고 받았다는 홍만표 변호사는 무슨 소리야? 내가 신고한 대로 딱 1억 5천만 원만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퀘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글쎄 확인해야 되는 거 지금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구라고 정은호 지금 대표가 네.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네.
검찰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한테 대한 사건에서 네. 이렇게 거짓말을 마구 할 참고인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홍만표 변호사로서는 네. 이 금액에 대해서 자기 말은 1억 5천원 이런 거 신고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네. 실제로 돈을 얼마 받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한 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홍만표 변호사 91억 신고했다 1년에. 네. 그게 과연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는 네. 과연 91억만 받았을까? 네. 보통 네. 이거는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가 아니고 네. 이 삼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 개업 변호사는 아하.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 세무가 좀 투명합니다. 네. 이 법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개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온 부동산 관리회사 네. 이런 게 결국은 그 정은호 씨 같은 경우 그 신고한 금액 훨씬 많이 준 것을 이걸 갖다가 숨기기 위한 업체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그런 업체를 운영하는 자체가 네. 아주 특이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홍만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요. 네. 최근에 정관을 바꿔서 화장품 도소매와 이 수출 임업을 추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은호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네.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니까 네. 거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홍만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공교롭게도 화장품 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정은호 씨의 화장품 회사랑 묘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거래 관계로 이제 위장할 수 있게 이런 사업 목적을 추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검찰 수사가 아마 이제 그런 쪽에 좀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장품 도소매업이 포함된 것, 이달 초기 때문에 한창 수사가 진행될 때거든요. 일단 뒤늦게 올렸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어떤 해명이 나올지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수사가 조금만 진척돼 보면 이달 초 들어서 화장품 도소매업이 사업 목적에 포함된 것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